만약 한 달에 2억 원을 버는 식당 사장님이 밤마다 가게 불 꺼진 사무실에서 돈 때문에 울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 매출 2억이면 성공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대출이자 내고 직원 월급 주고도 통장에 돈이 남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만난 이 사장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큰 도로변에 약 1200평 규모의 대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위에는 현대식 2층 장어구이 식당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인데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고 가게 앞에는 번호표를 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장님을 부러워했습니다. 저 집은 돈을 쓸어 담겠다. 월 매출 2억이면 인생 편네. 건물도 자기 거라며? 완전 부자네. 하지만 사장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출은 분명 2억인데 내 손에 남는 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떤 달은 통장 잔고가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장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직접 거래처에 나가 장어 상태를 확인하고 아침부터 직원들과 준비를 하고 점심 장사가 시작되면 300도가 넘는 숯불 앞에서 하루 종일 장어를 구웠습니다. 손님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은 비지 않았고 주문은 밀렸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겉으로 보면 행복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끝난 밤 사무실 불 하나만 켜진 시간이 오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그날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카드 매출, 현금 매출, 단체 예약금. 숫자만 보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출 항목을 넘기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직원 급여, 4대 보험, 장어대금, 전기세, 가스비, 세금, 카드 수수료,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는 가장 무서운 숫자, 대출이자. 한 달 이자만 1,800만 원이었습니다.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닙니다. 빚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돈을 빌려 쓴 대가로 매달 1,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다른 담보인 아파트와 토지의 기존 대출 상환분까지 더하면 매달 2,50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월세를 내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갈아 넣어 장사하고 매출은 2억씩 찍히는데 결국 돈은 은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대박집 사장님, 안에서는 매달 이자에 쫓기는 사람. 사장님은 가족들과 외식 한번 하려 해도 카드 한도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가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숨이 막혔습니다. 특히 매달 25일 은행 이자 알림이 오는 날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데도 그 돈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릴 때만 해도 모든 게 희망으로 보였습니다. 도로변 입지는 좋았고 주변 개발 가능성도 있었고 사장님은 음식 장사 경험도 많았습니다. 맛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모을 자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출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꼬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1금융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공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커졌습니다. 오픈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운영 자금도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장님은 생각했습니다. 오픈만 하면 된다. 장사만 시작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무리해도 문만 열면 손님이 들어올 것이다. 매출만 터지면 빚은 금방 정리될 것이다. 하지만 장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돼도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잘 될수록 재료를 더 사야 하고 직원을 더 써야 하고 운영 자금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처음 대출 구조가 잘못 잡혀 있으면
매출이 오르는 순간에도 현금은 마릅니다. 사장님이 딱 그랬습니다. 가게는 잘 됐습니다. 손님은 많았습니다. 매출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꼬인 대출 구조가 사장님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대출 규모가 큰 사람에게 금리 1%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출이 30억이면 1%만 올라도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250만 원입니다. 사장님은 그 돈을 메우기 위해 장어를 더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어를 더 판다고 그 돈이 그대로 남습니까? 장어원가 빠지고 직원 인건비 빠지고 세금 빠지고 카드 수수료 빠지면 순수하게 남는 돈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카드론과 캐피탈 자금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다음 달 단체 예약 들어오면 바로 갚자. 하지만 한번 막힌 현금 흐름은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카드론을 갚으려고 또 다른 대출을 찾고 캐피탈 이자를 내려고 운영 자금을 끌어오고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니 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돌려막기입니다. 돌려막기는 처음에는 임시방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출이 대출을 낳고 이자가 이자를 낳고 결국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납니다. 사장님은 어느 순간부터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자, 납입비를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게 매출이 월 2억인데 은행에서 좋게 봐주겠지.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대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은행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매출은 좋은데 기존 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이자 상환 능력이 부족합니다. 담보 감정가 대비 대출 원금과 비율이 높아서 본점 심의도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매출이 2억인데요? 건물도 제 건데요? 손님도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됩니까? 하지만 은행은 사장님의 주차장을 보지 않습니다. 손님 줄을 보지 않습니다. 숯불 앞에서 흘린 땀도 보지 않습니다. 은행은 서류를 봅니다. 그리고 그 서류 안에서 사장님은 월 2억 매출을 만드는 사업가가 아니라 기존 부채가 많고 상환 부담이 크고 가계대출 DSR에 걸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이 사장님은 돈을 못 번 게 아닙니다. 구조를 잘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용 자산으로 봐야 할 땅과 건물, 그리고 식당 운영 구조를 개인명의 가계대출과 섞어버린 순간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쉬워 보였을 겁니다. 금리가 조금 낮아 보였고 서류도 간단해 보였고 진행도 빠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대출은 처음 받을 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만기가 왔을 때 연장이 되는지,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길이 열려 있는지,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감당 가능한지를 봐야 합니다. 이걸 안 보고 당장 편한 길로 들어가면 몇 년 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50억이 넘는 가치의 땅과 건물을 가지고도 은행 전산에서는 막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가게는 바쁜데 사장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숨 좀 쉬고 싶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포기하면 지난 10년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를 조금 낮추는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하나를 갈아타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대출판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기존 대출을 전부 펼쳐봤습니다. 은행 대출, 상호금융권 대출, 캐피탈, 카드론, 고금리 운영 자금, 단기 브릿지 자금. 대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금리도 제각각, 만기도 제각각, 상환 방식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현금 흐름이 좋아질 수 없었습니다. 구멍난 바가지에 물을 붓는 구조였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대출을 볼 때 금리 위주로 봅니다. 하지만
금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기, 상환 방식, 대출의 목적, 담보 설정 순서,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열려있는 길. 금리 0.2% 낮다고 좋은 대출이 아닙니다. 만기가 짧고 원금 상환 부담이 크고 다음 대출길이 막혀버리면 그건 싼 대출이 아니라 위험한 대출입니다. 이 사장님에게 필요한 건 가계대출이라는 낡은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사업장을 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건물이어도 개인 가계대출로 보면 막히고 사업자 시설 자금으로 보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그냥 통장 입금액으로 보면 약하지만 사업성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이어도 탁상 감정으로 보면 낮게 나오고 현장 감정과 입지 자료를 제대로 붙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은 숫자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구조의 싸움입니다. 저는 사장님과 함께 사업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도로 접근성, 주차장 규모, 건물 상태, 영업기간, 월별 매출 흐름, 예약 비중, 재방문 고객, 주변 개발 가능성까지 은행이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게가 단순히 장사 잘 되는 식당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업장이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목적도 바꿨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또 빌리는 대출이 아니라 고금리 부채를 정리하고 사업 현금 흐름을 정상화하는 대출로 만든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 차이는 큽니다. 그냥 급한 사람에게 돈을 더 빌려주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고금리 부채를 정리해서 월 상환 부담을 낮추고 사업장의 현금 흐름을 회복시키는 구조라면 심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장님의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인 가계대출 중심으로 묶여있던 구조를 사업자 시설 자금과 사업장 기반 평가 구조로 다시 설계했습니다. 고금리 카드론과 캐피탈, 사채성 자금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달 2,500만원씩 빠져나가던 이자, 부담이 약 1,700만원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달에 800만원이 살아난 겁니다. 장어집에서 800만원을 순수익으로 남기려면 장어를 몇 마리나 더 구워야 합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더 뛰어야 합니까? 숯불 앞에서 얼마나 더 버텨야 합니까? 이건 단순히 이자를 줄인 게 아닙니다. 사장님의 시간을 되찾은 겁니다. 가족의 생활비를 되찾은 겁니다. 직원 월급일의 공포를 줄인 겁니다. 매달 25일 스마트폰 진동에 무너지는 마음을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약 3억 원의 여유 자금까지 확보했습니다. 급한 결제를 막고 운영 자금을 안정화하고 예상치 못한 비수기를 견디고 사업장이 다시 숨을 쉬게 하기 위한 안전판이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여유 자금은 그냥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마음의 산소입니다. 돈이 없으면 판단이 급해집니다. 판단이 급해지면 나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나쁜 조건을 받아들이면 구조가 더 꼬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단순히 한도만 늘리면 안 됩니다. 월 상환 부담을 낮추고 만기를 정리하고 고금리 부채를 제거하고 운영 여유 자금을 남겨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출 설계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사장님의 얼굴은 평온해지셨습니다. 직원들 표정도 달라졌고 가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대출 구조가 바뀌자 사업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매출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사업에 맞지 않는 대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월 매출이 2억이어도 돈이 남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아주 크지 않아도 대출 구조가 안정적이면 오래 버티고 성장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사업은 매출로 시작하지만 현금 흐름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잘못된 대출 구조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 개인 사업자분들, 토지나 건물 담보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내 대출이 가계대출로 묶여 있는지, 사업자 대출로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 금리는 적정한지, 만기는 너무 짧지 않은지,
고금리 자금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담보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 이걸 한 번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냥 버티는 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못 버는 걸까? 아니면 벌어도 남지 않는 구조에 갇힌 걸까? 내 사업이 문제일까? 내 대출 구조가 문제일까? 나는 정말 한도가 없는 걸까? 아니면 은행이 나를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 있는 걸까? 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일이 아닙니다. 사업의 숨통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잘못 설계하면 월 매출 2억짜리 식당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설계하면 이미 무너져가던 사업장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사장님은 처음부터 맞지 않는 대출 구조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자 매달 800만 원이 살아났고, 고금리 부채가 정리됐고, 3억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고, 사장님은 다시 자기 가게의 주인이 됐습니다. 매출이 전부가 아닙니다. 담보가 전부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지금 사업장의 매출은 괜찮은데 통장에 돈이 남지 않는다면, 이자 날만 다가오면 숨이 막힌다면, 은행에서는 계속 안 된다는 말만 듣는다면 이미 대출 구조를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내 사업장의 대출 구조가 정말 맞는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